우리가 카페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환시켜 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공유 오피스의 수요 자체가 넓어졌잖아요. 자기개발, 취업준비생, 창업자, 뭐 하다못해 쇼핑몰을 생각하시는 주부들, 그런 분들도 되게 늘어났는데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녕하세요, 뷰인더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크리에이트를 기획하셨고 뭐 그 외에 또 다양한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오피스 플러스 워크 카페, 이런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 지준원 대표님을 모셨고요. 오늘 제가 강남에서 2건의 창업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준원 대표님하고 동행해서 건물주 분들 만났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업 제시를 같이 하고, 지준원 대표님도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에 같이 의견을 곁들여서, 그리고 지준원 대표님만의 공유 오피스 내부에 워크 카페를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섞는 그런 좀 새로운 형식의 사업 모델을 오늘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2건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강남에 통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임차인을 지금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료를 떨어뜨리기는 싫다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공유 오피스나 어떤 뭐 카페라든지 이런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을 한다고 해도 매출이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보다 적은 거죠. 네. 그 매출이. 이 두 가지에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오늘 제가 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결론 안 났고, 저희는 저희의 사업 노하우, 저는 저대로 중랑구 기반에서 안정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해왔던 저의 노하우를 제시를 했고요. 저희 이제 지준원 대표님도 함께 그 안정적인 공유 오피스 속에서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추가로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임대인분들이 좀 좋아했을까요? 네, 좋아라 하고 여지껏 생각했던 공유 오피스 모델의 어떤 변형된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원래는 공간 임대 사업에서 실제 음료를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요즘 이제 카공족이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카공족을 위한 워크 카페의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건물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오피스의 공용 공간을 공유 오피스 라운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매출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하이브리드형 공유 오피스로 접목하는 것을 오늘도 미팅을 2건을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유 오피스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카페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 DNA를 심어드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사실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카페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브랜딩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공유 오피스는 카페에 비해서 브랜딩이라든지 공간 기획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카페조차도 사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카페들이 있고, 그 카페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되는가, 그리고 요즘 이게 카공족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비욘드 스페이스 김 대표님이랑 같이 합작으로 이 카페에 공유 오피스 솔루션을 집어넣겠다 라는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준원 대표님 옆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콘크리에이트 라운지에서 생각보다 매출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도 연희동에 프로토콜 카페, 그리고 수원의 카탈로그 카페, 이런 역으로 업무 환경을 제공해주는 카페들을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페들을 제가 계속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시장은 뭐냐면, 내가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거는 부담스럽다예요. 네.
그쵸? 나는 한 2시간, 3시간만 카페에 노트북을 쓰고 싶은데 막상 그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여기 강남에도요, 여기 막 주변에 스벅 있고 막 카페 되게 많은데 막상 내가 노트북 펼 만한 카페는 노트북 펴는 거를 장려하는 카페는 없어요. 필수는 그렇지. 있죠. 맞아. 콘센트도 밑에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노트북을 펴가지고 나 일 좀 하자, 각 잡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인 단계인 워크 카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유 오피스도 공급이 늘어났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 라운지 자체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간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일권, 뭐 이제 월권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공유 오피스 라운지를 수익 실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여야만 하는데 생각보다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가볍게 이용하길 원하는 수요가 확실히 있고, 이 수요가 실제로 카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 카페에서 이 니즈를 캐치하고서는 워크 카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런 공간들은 1층도 아니에요. 그렇죠. 2층에 간판도 잘 안 보여요. 사실. 네네. 근데도 그런 수요를 이 사람들은 먼저 캐치를 하고 벌써 엑시트 한 사람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장을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유 오피스 라운지, 그리고 공유 오피스의 DNA를 카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시작했고요. 그 솔루션에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약간 밀리거나, 내가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 브랜딩도 잘 돼 있고 공간도 잘 돼 있는데 사실 이용자들한테 외면받고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공유 오피스 DNA를 심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카페 창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워라밸이 없죠. 없죠. 네. 공유 오피스 창업자분들은 생각보다 나름 9 to 6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페는 최소 주 6일 일하시죠? 7일 주 7일이에요? 7일 뭐 한 12시간 일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서 알바를 쓰고, 그럼 또 그게 인건비가 되고, 그 인건비를 쓴 만큼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카페 영업 시간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영업일을 줄여야 되나, 이것은 또 암묵적으로 지금 현재 카페 경쟁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또 불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털고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네, 맞습니다. 나는 이거 접고 싶다, 카페를.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만났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이제 힘듦을 겪고 있는 카페 사장님들을 저희가 몇 분 만났습니다. 아, 네,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방식의 솔루션을 듣고 그냥 바로 신청하시겠다, 왜 이런 것을 이제 안 했냐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실 카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카페 솔루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저희는 공유 오피스 운영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공유 오피스 컨설팅을 했다 보니까 카페에다 공유 오피스의 방식을 집어넣는 거는 저희는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준원 대표님은 공유 오피스 내부에 카페를 집어넣는 거는 몇 번을 실행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그 상호명 말해도 되나요? 카페 ODF. 뭐 ODF라든지, 그리고 뭐 또 있죠. 뭐 펜스. 네, 펜스 이런 맞습니다. 카페들은 실제로 내부에서 음료를 판매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공유 오피스의 2배예요. 네. 대략. 평당 매출의 2배예요. 2배. 2배가 네.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는 분이 사실은 이 화면에는 없지만 한 분 더 계십니다. 이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루프 랩이라는 개발 회사에, 그러니까 실제로 원루프 랩이 공유 오피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님도 이제 저희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김민수 대표랑 코파운더 역할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 오피스의 공급도 많아졌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건물에다가 공간 컨텐츠를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건물주도 있지만, 저희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 또는 카페인데 나 지금 이제 공유 오피스가 1인 창업이고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고 나름 워라밸도 있으니까 공유 오피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준비한 기획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는 카페는 즐기는 카페가 아니고 습관형 카페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습관형 카페는 워크 카페의 성격이고요. 뭐 즐기는 카페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시는 카페 운영 방식의 하나죠. 그냥 가볍게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면 즐기는 카페는 생각보다 카페의 충성도라든지 다시 재방문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또는 있다고 한들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은 글로 또 가죠. 그래서 있는 파일을 논아먹기 시장이고 계속 순위 경쟁을 하는 시장이죠. 근데 저희는 습관형 카페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공부가 잘 되거나 일이 좀 잘 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곳은 계속 방문합니다. 저희가 뭐 카페 ODF를 경험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즐기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면은 콘센트 무한대로 쓰면서 좀 나름 잘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카페 앱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카페 창업자분들이 노동을 갈아서 하시는 거, 그리고 인건비를 많이 쓰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딱 하나, 카페 창업자분들한테 워라밸을 제공해 드리자. 그래서 원하는 시간만큼 혼자서 업무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조금 줄이고 네, 오히려 네. 네. 뭐 하다못해 토요일 일요일 쉬어도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 오피스 라운지의 성격으로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기존의 카페에서 공유 오피스로 스위칭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야간에는 업무를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권을 어플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 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카페 창업자분들께서 생각보다 시야가 좁아지셨어요. 카페에만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은 기수별로 운영이 될 건데, 이제 1기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5분을 모집하는데, 이제 이런 저희 솔루션을 받으신 분들끼리 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제공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카페 창업을 하고 나면 카페 집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워라밸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외로워요 또. 네, 그렇죠. 네, 외로워요. 혼자 진짜 고독해요. 그렇죠. 네. 고독의 연속이죠. 그런데 공유 오피스 창업자는 외롭지는 않거든요. 거기 비즈니스 이용자분들께서 서로 이제 맞아요.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 DNA를 심어드리려고 하는 거는 카페 이용자들끼리 어떤 관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솔루션을 참가하시는 그 창업자분들끼리 서로 함께 유니언의 개념, 네,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워라밸을 하면 휴식도 있지만 내 카페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그 부분을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고 더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녹여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수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기수는 저희가 한 5명 정도. 그렇죠. 뭐 너무 많이 오셔도 저희가 커버 불가능하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였으면 좋겠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 제한을 두고 싶진 않지만 워크 카페로 전환했을 때 운영이 잘 될 만한 사실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공간이 뻥 뚫려 있다든지 공간 구조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제한할 건 아닌데 저희는 어쨌든 기존의 카페를 전환시켜 드리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는 이거를 세팅만 해주고 끝내겠다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를 세팅을 해서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되고 카페 창업자분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우리 카페는 어떻게 성장시키고 우리 카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실제 워크 카페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희도 같이 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 대표자님이 좀 적극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워크 카페로 야간에 전환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될 만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느냐,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좀 적극적인 역량과 태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맞아요. 물론 저희가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연. 대화를 해보겠죠. 또 사연을 볼 것이고. 그래서 저희하고 좀 결이 맞는 그런 카페 대표님들께서 많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거의
무료급으로 노동을 갈아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카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현재의 카페, 그 동네 카페에서 서로 무한 경쟁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나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카페 창업하신 분들은 결국 모두 다 똑같은 결승 지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 경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우리도 알바를 더 넣어야 되고 디저트는 이것도 더 넣어야 되고 막 계속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는데요. 결승 지점을 다른 방향으로 보시면요, 사실 나만의 길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공간과 괜찮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 공간, 카페는 다른 공유 오피스랑 비교 경쟁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공유 오피스도 이제 긴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카페가 이제 공유 오피스화하는 DNA를 갖게 되면은 무섭다. 예. 그리고 기존의 카페 창업자들과 확실히 차별화와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5분만 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들 5분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문제 해결도 하고 같이 뭐 한 분은 누군가가 괜찮은 디자이너가 되실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카페 레시피가 있으니까 5분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은 내가 카페 운영하는 시간 자체를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장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 프랜차이즈 카페는 한번 차려주고 외면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댓글에 신청자 모집 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 그리고 상호, 위치, 평수까지 넣어주시면 좋고, 내가 왜 이 솔루션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의지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선별해서 5분만 좀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괜찮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저희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야간에도 무인으로 카페를 전환할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직접 만나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대략 크게 설명드리면, 일단 야간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이후에 출입을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문을, 카페 정문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회사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공간에 들어와서 무인으로 음료를 먹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존의 커피 머신을 어떻게 클로즈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솔루션은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저희의 솔루션을 설명드리고, 야간에도 카페를 하이브리드로 전환시키고 카페 상인님께서 더 워라밸을 지키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카페의 휴식은 내가 경쟁하는 카페에서 도태가 아니고 온당하게 누려야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한을 제대로 명분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카페를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전환시켜 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공유 오피스의 수요 자체가 이제는 넓어졌잖아요. 자기개발, 취업준비생, 창업자, 뭐 하다못해 쇼핑몰을 생각하시는 주부들, 그런 분들도 되게 늘어났는데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유 오피스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용 공간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만 그 공용 공간 자체가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권을 받는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이용자들한테 조금 이해도도 그렇고 문턱 자체가 높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 오피스 3사 있죠. 그 중에 원데이 이용권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3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최초 1회만 사용 가능하게 해놨거든요. 그 말은 즉 뭐냐면 하루만 우리 라운지를 3만 원에 경험해보고 이후부터는 월 결제를 해라, 그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그런 고객이 아니에요. 가볍게 나 한 2-3시간 정도
카페를 공유 오피스처럼 이용하고 싶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그 틈새 시장이 앞으로는 넓어질 거라는 게 네, 저희의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공유 오피스 라운지가 잘 만들어졌다고 한들 제가 보기엔 카페 공간보다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카페는 나름대로 음료를 팔고요. 그리고 공간 인테리어도 공유 오피스 라운지보다 훨씬 더 잘 해놨습니다. 브랜딩도 타이트하게 잘 만들었고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쟁에서 밀리는 카페들이 정말 많고요. 그들이 어떤 이용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접근만 된다면 실제로 공유 오피스 라운지 이용하는 사람보다 워크 카페로 다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 이거는 공유 오피스 위기인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하이브리드 공유 오피스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 오피스 운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공유 오피스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막상 생각해 보면 공유 오피스는 1인 창업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요새 느끼는 게 맞아요. 보통 무인 창업이지 않을까? 첫 달에는 뭐 이용자를 위해서 입주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어가지만 막상 어느 정도 되면 아침에 청소하고 스텝룸에 들어가서 혼자 고독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공유 오피스 이용자분들 자체도 네. 동시간대에 그 공유 오피스에 머무는 비중은 네. 30%도 안 돼요. 동시간대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1인 창업이라는 건 1인 사업자가 한 명이 온당하게 그 영업시간 내에 풀타임으로 정말 노력을 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공유 오피스는 무인 창업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 1인 창업하는 분들이 영업시간을 카페 창업자 하시는 분만큼 노력을 한다면 공유 오피스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경쟁이 치열해진 공유 오피스 시장에서 이제 1인 창업자가 그래도 커피 정도는 음료를 제공하면서 그 입주사와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했을 때 음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매출도 생기고, 저는 이 구조가 1인 창업의 모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 오피스 창업해놓고 막상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 사실 공유 오피스업에 종사하면서 좀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희도 지금 공유 오피스 하면서 지금 잠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맞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임대인분들 만나러 지금 바깥에 나왔잖아요. 우리 제 공유 오피스 뿌리치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유 오피스 창업을 그리고 공유 오피스 사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결국 추가 매출을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경험한 걸 가지고 공유 오피스 컨설팅업을 들어가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 잘 해갖고 컨설팅 의뢰받아서 자기가 한 번 경험한 걸 가지고 창업 상담을 하게 됩니다. 창업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이게 정답인 것처럼 창업을 시키는데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유 오피스의 워크 카페 개념을 합해서 하이브리드 하고, 그리고 1인 창업자가 충분히 노동을 갈아서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카페 매출과 공유 오피스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카페를 주 7일 운영하셨던 분이 주 5일 카페와 공유 오피스를 물론 뭐 무인을 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 카페 사장님께서 만약에 카페와 공유 오피스를 둘 다 겸업을 한다면 기존에 공유 오피스 운영하던 분들보다 더 잘 운영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죠. 네, 왜냐하면 카페 사장님들은 고객하고 대화를 더 잘할걸요? 그렇죠. 맨날 고객을 만나니까. 네, 사실 공유 오피스 한 2년 정도 운영하시면요 거의 업무 시간이 3-4시간밖에 안 되세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인 창업이라고 하고 우리 공간의 경쟁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어필하지만 이용자들한테 이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이게 사실 공유 오피스는 창업자가 결국 커뮤니티 매니저거든요.
근데 사실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카페 사장님들은 그걸 커뮤니티 매니저거든요. 그렇지. 고객들한테 결제 받으면서 한마디 던지고 네. 인사하고 그렇지. 동네 카페에서요. 더 중요한 건 네. 사람이 안 올 뿐이지 오면은 잘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진짜 카페 사장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공유피스 운영을.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공유 오피스 DNA를 심어드리고 운영 방식을 솔직히 껌이죠. 아, 카페 그럼요. 운영하는 것보다 공유피스 운영이 훨씬 쉬운데. 아, 그럼요. 네. 말해 뭐 합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카페 시장에서 약간 순위에 밀린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이용자들한테 즐기는 카페니까 새로운 카페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그쪽으로 갔죠. 이제는 습관용으로 세팅하면은 사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생각보다 외면당한 카페가 다시 이용자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뭐 디저트를 한다거나 메뉴를 더 다양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또 창업자는 더 힘들어하죠. 카페 운영자들. 이제 그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페 운영의 방식을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른 카페와 경쟁하실 필요도 없이 내 워라밸을 지키면서 내 카페를 온당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우리 원루프랩 대표님 아, 초청해서 출입, 결제, 보안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같이 영상 촬영하시죠. 중요한 건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비욘드 스페이스 대표와 제가 공유 오피스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하이브리드 공유 오피스를 만든 사람으로서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건배 한번 하시죠. 까야 돼요? 네. 제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자와? 네. 대자와. 네. 이제는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같이 갈 굉장히 거예요. 쌍으로 같이 갈 갈 거예요. 겁니다. 저희가 쌍으로 갑니다. 오늘 저희 쌍으로 갔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시너지가 좋아요. 왜냐면 이거 좀 사설인데 저는 조금 매출을 낮게 잡는 편인데 지준호 대표님은 매출을 높게 잡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중간 맛이 좀 중간 맛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임대인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다가 또 지 대표님 말 들으면 그래? 저기다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도출해야 되고 또 지금 공유 오피스도 공급이 많아졌으니 조금 더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공유 오피스 DNA를 심어주는 하이브리드 카페 그것을 이제 함께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영혼을 갈아서라도 진짜요? 정말 창업 성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페 창업자분들, 카페 운영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 공유 오피스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나 지금 카페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이 엑시트를 할 것인가 잘 가지고 계세요. 신청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공유 오피스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유 오피스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약간은 긴장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2의 스터디 카페 시장 꼴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네. 꼭 맞아. 네, 자신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인테리어비 많이 들었다고 우리 공간 나름 탄탄해. 소비자들한테 많이 만족할 거야. 이거 착각이에요.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그거 5년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5년, 딱 네. 5년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지금 자기만의 스텝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밖으로 나오셔서 더 어떻게 입주자들과 더 활성화하고 이들이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는지 네,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원루프랩 대표님이 함께 해서 더 구체적인 이 하이브리드 전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네. 비욘드 스페이스 그리고 지준원입니다. 빠이. 네, 바이.